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핵심을 담은 21가지 교훈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그 다음에 본문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스스로를 작가가 아닌 엔지니어라 소개하는 저자 지지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 깊은 사유의 여정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라는 낯선 기술을 탐구하며 마주한 철학, 경제, 기술의 21가지 깨달음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굴에 비유하며 독자를 초대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뒤흔듭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이나 의지로 변경할 수 없는 수학적 규칙에 기반하며 풍요의 시대에 진정한 희소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곳에 복제되어 존재하지만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오직 개인 키를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이는 테세우스의 배와 같이 리더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익명성은 비트코인을 공격할 대상을 없애버린 무결점의 개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언어이자 언론의 자유이기에 자유사회에서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민낯과 마주하며 금융적 무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명목 화폐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모든 사람의 부를 빼앗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역사는 정부가 발행한 모든 화폐가 결국 가치를 잃었음을 증명하며 1971년 근본이제 폐지는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였다고 말합니다. 미친 시스템, 부분 지급준비금 은행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돈을 대출해주는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는 통화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광기 어린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채굴난이도 조정을 통해 공급량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수학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보다 더 단단한 화폐, 즉 가장 건전한 화폐가 될 잠재력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은 신뢰를 제거하고 개인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암호학이 사용하는 숫자의 규모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아 물리력으로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이는 힘의 균형을 바꾸는 심오한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입니다. 이는 신뢰가 필요한 중앙기관을 수학적 증명으로 대체하는 혁신입니다. 빠르게 움직여 부서라는 실리콘밸리의 격언과 달리 비트코인은 의도적으로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이는 수억 명의 자산이 될 반석을 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발전은 전기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1990년대 초중반과 같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가지 교훈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이나 자산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 토끼굴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설득이 아닌 생각의 출발점을 제공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검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제 책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약간 특이한 기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책으로 특이한 것이 걸맞을 수 있다. 우선 나는 작가가 아니다. 엔지니어다. 나는 코드를 배웠고 코딩을 전공했다. 그저 비트코인 버그를 잡던 사람일 뿐이다. 그것도 열심히. 이 책은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탄생했다. 당신은 비트코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트윗 한 줄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그 트윗은 트윗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트윗 폭풍은 기사로 바뀌었고 이내 기사는 3개가 되었다. 3개의 기사는 21가지 교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1가지 교훈이 이 책이 되었다. 짧게 대답하자면 단순히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비트코인에 매료됐고 지금도 그렇다. 비트코인의 매력은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길게 대답하자면 비트코인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발명품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책,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말 그대로 나는 네트워크 속 한 노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비트코이너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스스로 조사하고 공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말고 검증하라는 것이다. 전 미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고양이가 말했다. 우리 모두 미쳤어.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어. 제가 미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앨리스가 물었다.
넌 미친 게 틀림없어. 고양이가 대답했다. 아니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당신은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이 질문에 짧은 트윗으로 대답하려다 처참하게 실패하고야 깨달았다. 배운 것이 너무 많아 단번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나의 목표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목표는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비트코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려는 것이야.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알려줄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이다. 이 이후엔 되돌릴 수 없다네. 파란 약을 먹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고 침대에서 일어나 자네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지. 만약 빨간 약을 먹는다면 자네는 이상한 나라에 남게 될 걸세. 그땐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지. 기억하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진실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느리고 낭비스럽고 불필요하게 중복적이며 지나치게 편집증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뜻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은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받아주는 듯하다가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다양한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아 태어난 산물이다. 때문에 코끼리를 관찰하는 눈먼 승려처럼 이 새로운 기술에 다가가는 이들은 모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 짐승의 본성에 관해 각자의 결론을 내린다. 불변성과 변화에 대하여. 당신이 비트코인을 바꿀 순 없지만 비트코인은 당신을 바꿀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처럼 이 말이 처음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우리를 더 많이 변하게 할 것입니다. 마티 벤트.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일 뿐이고 모든 것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틀렸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0.1 버전이 출시되고 나면 핵심 설계는 평생 동안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바꾸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심장박동은 우리 모두의 심장박동보다 더 오래 뛸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동안 쌓인 비트코인 블록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변할 뿐이다. 진정한 희소성. 기술은 자원을 해방시키는 메커니즘이다. 기술은 한때 희소했던 것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자체로 첨단 기술인 비트코인은 이런 추세를 깨고 진짜 희소성을 갖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것 중 하나라 주장하기도 한다. 공급을 늘리려 아무리 노력해도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시간. 오직 이 두 가지만이 진정으로 희귀하다. 타이페딘 아모스. 역설적으로 이 희소성은 복제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트랜잭션이 브로드캐스팅되고 블록이 전파되며 분산 원장이 분산된다. 이 모든 것은 복제를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다. 복제된 모든 것들이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경이롭게 작동한다. 비트코인은 풍요의 시대에 진정한 희소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복제와 국소성. 비트코인의 경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정말 까다롭다. 비트코인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문제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분산 원장은 모든 기록을 복제한 것으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공유된 원장이 존재할 뿐이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피터 반 발켄버그. 비트코인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단어들. 이 단어들이 비트코인 공개 원장의 거래, 기록을 추가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 즉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필요한 열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개인 키가 곧 비트코인인 것이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국소성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알려주었다. 정체성의 문제. 일반적으로 개방형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은 테세우스의 배와 같은 난제에 해당함을 탁월하게 서술했다. 과연 어떤 비트코인이 진짜 비트코인일까? 비트코인 컴포넌트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보라. 비트코인의 전체 코드베이스는 재작업, 변경, 확장되어 첫 버전과 유사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정되었다. 원장 자체만이 사실상 이 네트워크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특징 체인을 적법한 체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쉬운 해결책을 포기해야만 한다. 닉 카터. 제대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지속되는 한 테세우스의 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아야 한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정체성과 모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무결점의 개념. 사토시는 누구일까? 한 사람일까? 아니면 여러 사람일까? 시간 여행을 하는 외계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고도의 인공지능일까? 우리는 아마 그의 정체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사토시는 익명을 선택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씨앗을 심었다. 비트코인 초창기의 네트워크가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다. 그러고는 사라졌다. 사실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이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화된 통제권과 중앙화된 권한이 없다. 발명가도 없다. 기소하거나 고문하거나 협박하거나 강탈할 대상이 없다. 이는 기술적으로 흠결 없이 완벽한 개념이다. 가장 멋진 점은 사토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미 송. 비트코인은 나에게 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언론 자유의 힘. 비트코인은 아이디어다. 현재 형태로는 순수하게 문자로만 구동되는 기계식 표현이다. 비트코인의 모든 것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백서, 소프트웨어, 원장, 트랜잭션, 공개 키와 개인 키도 물론 문자이다. 비트코인의 모든 것이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와 동일하다. 비트코인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문자가 아닌 순간은 없다. 항상 문자이다. 비트코인은 문자다. 고로 비트코인은 언어이다. 뷰티온. 언론이 자유로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을 멈출 수 없다. 비트코인은 자유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지식의 한계. 비트코인에 빠지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이다. 나는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비트코인을 동작하게 하는 모든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임슨 로. 내가 읽어야 할 책 목록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읽어야 할 논문과 기사는 사실상 끝이 없다. 이 모든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많다. 참으로 겸손해진다. 비트코인은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알 수 없다. 비트코인은 내가 돈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비트코인을 통해 돈의 역사, 은행, 다양한 경제 악파 등 많은 것을 탐구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 행동의 본질과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경제학은 아마도 비트코인 퍼즐에서 가장 크고 모호한 조각 중 하나일 것이다. 금융적 무지.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언뜻 보기에 순수 기술적 시스템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 방대한 금융, 경제학, 심리학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기존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내 교육 시스템에서 내가 누리던 금융 교육이 본질적으로 전무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3년 반의 대학 생활 동안보다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마지막 3개월 동안 금융, 경제, 기술, 암호학, 인간 심리학, 정치, 게임 이론, 입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혹자는 심지어 이러한 경제에 대한 무지가 체계적이고 고의적이라 말한다. 이러한 붕괴와 구제 금융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것이다. 비트코인은 장막 뒤에서 나의 금융적 무지와 직면하게 해주었다. 인플레이션.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 즉 돈을 찍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상품과 서비스는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것은 그 반대 역할을 한다. 통화를 부풀려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치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인쇄기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 악랄하다. 새로 만들어진 돈이 유통되고 가격이 조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피해 돈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숨겨진 세금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익을 취하고 모든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역사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개는 정부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조작한 인플레이션의 역사이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과 초인플레이션의 재앙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가치. 가치는 다소 역설적인 개념이다. 플라톤이 에우티데모스와의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희소성 때문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아주 쉽게 모방할 수 있거나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희소하고 생산하기 어렵거나 노동집약적이며 대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던 일을 가능하게 해줄 정도로 유용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비트코인은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극도로 희귀하고 생산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대체할 수 없으며 매우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비트코인은 틀림없이 국경을 넘어 가치를 이전하는 최고의 도구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열과 몰수에 저항한다. 비트코인은 가치는 주관적이지만 임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돈을 사용하며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강요했다. 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과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귀금속과 더 비슷하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량을 변경하는 대신 공급량을 미리 결정하고 가치가 변동된다. 문제는 돈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돈은 전체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돈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 오늘날 거의 모든 화폐는 권력에 의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역사와 돈의 몰락. 많은 사람들은 돈이 두꺼운 벽으로 감싸진 큰 금고에 보관된 금으로 뒷받침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명목 화폐는 단순히 누군가가 그것이 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돈이 된 것이다. 최초의 은 증서가 도입된 후 이 종이 조각이 오늘날 우리가 미국 달러 1달러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기까지 약 50년이 걸렸다. 1928년 미국 은화는 은 증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이 종이를 소지한 사람이 은의 소지자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이 증서 앞문구는 오래지 않아 연방준비금이라는 문구로 대체되며 완전히 사라졌다. 1971년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한 세기에 걸친 속임수가 완성되었다. 돈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환상, 즉 명목 화폐가 되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의 역사와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인 명목 화폐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부분 지급준비금의 광기. 당신은 은행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했을까요?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부분 지급준비금 은행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파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이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은행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은행은 부분 준비금 제도 덕분에 극히 일부의 달러만 보유하면 된다. 당신이 저축한 예금 100달러는 곧 190달러로 늘어난다. 새롭게 탄생한 90달러의 90%를 다시 대출함으로써 시장에는 곧 291달러가 존재하게 된다. 은행이 말 그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통화 공급이 반복적으로 증가한다. 비트코인은 부분 지급준비금 시스템이 진짜 광기임을 가르쳐 주었다. 건전화폐. 내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장기적으로 경화가 연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건전화폐라고도 불리는 경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화폐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은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인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친다. 사토시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를 범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것이 그가 인간의 통제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 즉 수학을 선택한 이유이다.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아마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 방법은 채굴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비트코인의 통제된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는 MC의 제곱으로 우주의 보편적 속도의 한도가 결정되듯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정으로 비트코인 전체 수량의 보편적 한도가 결정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는 생산할 수 없는 금전적 재화를 갖게 되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건전 화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앨리스처럼 우리도 이번에는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른 점은 익명의 발명가 덕분에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놀랍도록 정교한 기술인 비트코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자면 대부분의 해결책은 강력한 암호학에 의존하고 있다. 숫자의 강력함. 비트코인은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숫자와 이를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숫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숫자는 두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 숫자는 장치들의 기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여력하기 허용하는 최대값이다. 그리고 256비트 키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은 불가능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강력한 암호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물리, 세계의 힘의 균형을 뒤집는다.
물리 세계에서 깨지지 않는 것은 없다. 충분한 힘만 가하면 어떤 것이든 열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보물 상자는 사뭇 다르다. 이 상자는 어떠한 무차별 대입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암호학으로 보호된다. 어떠한 물리력으로도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숫자는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에 대한 고찰. 기존 화폐의 문제는 화폐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신뢰이다. 암호학 기반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은 신뢰가 아닌 증명이다.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나 신뢰 당사자 없이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신뢰 문제를 해결한다. 중앙 권한이 없다면 믿어야 할 사람도 없다. 일반적으로 신뢰하되 검증하라를 가정하지만 비트코인은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를 가정한다. 켄 톰슨이 보여주었듯이 컴퓨터 세계에서 신뢰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교훈은 명확하다. 스스로 직접 작성한 코드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아마도 이 유토피아에 가장 가까운 시스템일 것이다.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비트코인은 신뢰가 최소화되어 있고 가능한 한 신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신뢰하는 법이 아닌 검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시간을 알려주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수천 대의 컴퓨터가 매우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다고 말한다. 이 단순화된 관점은 핵심을 놓치게 하기 쉽다. 비트코인은 생산되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 전체 과정은 특정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진짜 복잡한 것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비트코인 백서에 설명된 대로 작업 증명은 탈중앙화된 타임스탬프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작업 증명은 독립적인 주체들이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합의에 이른 과정이다. 근원적으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절대적 시간이라는 것은 사치다. 사토시는 작업 증명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형 시계를 구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탈중앙화된 경우엔 특히나 까다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천히 움직여라.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도록. 빠르게 움직여라.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라는 모토는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통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은 사뭇 다르다. 설계가 다르다. 필요성부터 다르다. 빠르게 움직여라.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의 방식은 비트코인에는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산합의이자 비트코인의 본질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현명한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우화에 비유한다면 비트코인은 집이 아니다. 반석이다. 비트코인은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토대를 제공한다. 개방성은 보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오픈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 개방성이 내재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버그가 아닌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프라이버시는 죽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80년대 이후로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발명과 최근의 여러 사건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토시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사토시는 성공적으로 정체를 숨겼다. 그는 익명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범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음을 말이다. 암호학은 잘 작동합니다. 제대로 구현된 강력한 암호 시스템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한다.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그렇듯 비트코인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사이퍼펑크는 가만히 바라기만 하지 않는다.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한다. 그래서 사토시는 진정한 사이퍼펑크의 방식대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해 코드를 먼저 작성해야 했고, 그런 다음 백서를 작성하였다. 끝없는 기약과 의심스러운 상황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헌신적 업적을 위한 움직임이 절실하다. 신중한 생각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해결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 모두 좀 더 사이퍼펑크가 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비유. 비트코인은 기하급수적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기하급수적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여러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가격, 사용자, 보안, 개발자, 시장 점유율, 글로벌 화폐로서의 채택 등 각 영역에서 기하급수적 성장 패턴을 보인다. 1994년 당시 인터넷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직관적이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고 낯설지만 디지털 세대에게 인터넷이 제2의 고향인 것처럼 미래의 비트코인 세대들에게 사토시를 쌓는 것이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다. 웹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나에게 인터넷과 비트코인은 평행이론에 있다. 둘 다 네트워크이고 기하급수적 기술이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전기가 가장 좋은 비유였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이 가장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미래를 알기 위해 반드시 과거를 이해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제 막 시작된 미래를. 비록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단점과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것도 약 10분마다 계속 블록을 생성하며 매우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래 작동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손에서 빼앗기 전에는 다시는 좋은 돈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손에서 폭력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활한 우회로를 통해 그들이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뿐입니다. 비트코인은 건전 화폐를 세상에 다시 도입하는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이다. 비트코인은 살아있고 그 심장박동은 아마도 우리의 심장박동보다 오랫동안 뛸 것이다. 21가지 교훈이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비트코인의 완전한 그림을 그리려면 전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내 여정은 계속된다. 나는 이 토끼굴에 더 깊이 들어갈 계획이며 여러분도 동행해 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철학적입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